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6일이 되겠습니다. 9월 16일은, 지금, 커피데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제 붙였는데, 뭐, 커피데이가 공식적으로 어느 날이다라고 이렇게 지정된 게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관련된 단체나 아니면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 이벤트를 갖고 하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사가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특정한 커피데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커피데이는 9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커피데이는 10월 1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특정일을 정해서 커피데이라고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념을 하는 또 행사를 갖고 이벤트를 갖는 그런 날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요즘 뭐 보면은 뭐 한 집 건너 두 집이 커피 숍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다방이라고 그랬는데 어, 요새는 뭐 완전히 그 용어를 영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커피숍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상당히 많아요. 커피를 파는 데가. 그리고 옛날에는 그 참 다방에 앉아서 담배 연기 자욱한 데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보면은 테이크아웃도 주로 많이 해가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이 책도 보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갖고 뭐 어떤 그 정보 공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그 커피숍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숍의 현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커피데이에 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커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커피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커피 중독이죠. 예. 그 옛날에 보면은 제가 그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뭐 워낙 커피 마시는 것이 뭐 일상화돼 있어갖고 음, 그 사람들을 따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됐어요. 커피와 잠이 전혀 그 무관한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커피를 마시면서 어, 뭔가 많은 생각도 하겠지만 커피가 없으면은 이제 카페인이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몸이 나른하다든가 뭐 그런 거를 전 느껴요. 그래서 카페인이 이제 정신을 바짝 나게 하니까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커피를 좀 자주 마시고 또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뭐 여러 가지 설이 구구해 갖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커피를 연하게 타갖고서 숭늉 마시듯이 뭐 하루에 7, 8잔씩 마시는 게 제 커피 개인적인 커피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커피데이를 특정한 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지만 이제 그런 걸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정해지는 날이 있다라면 아시는 분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의 커피데이는 9월 29일이라고 그랬죠. 세계 커피데이는 10월 1일입니다. 음, 뭐 커피 참 좋죠. 그래서 저는 커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초 커피 음용 기록이 있는 도시로 그러니까 그 해은일록이라는 그 이제 고서가 있는데 1884년 7월 27일 국내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그 이제 고서죠. 거기에 이제 커피를 마셨다라는 그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음력으로 8월 2일인데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제 작년에 9월 16일이 이제 8월 2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커피데이로 이제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일회성인지 그 아니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현재 이제 9월 16일이 이제 커피데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한 거는 지난해에 9월 16일이 음력으로 8월 2일이었기 때문에 커피데이로 선포를 한 바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라면 금년은 커피 음용 기록 140주년이 되는 해죠. 네. 1884년이기 때문에 지금 14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그 음력 8월 2일은 뭐 9월 초언저리쯤 되겠네요.
뭐 그거에 관계없이 지난해에 이제 9월 16일을 커피데이로 선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9월 16일을 커피데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서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딱히 커피데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런 이벤트에 커피 챔피언, 커피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를 통해서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10명의 저명한 커피 챔피언이 커피 드립, 그다음에 시음 등 커피를 대표하는 도시에 걸맞게 의미 있는 시간을 이제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얘기예요. 커피 챔피언이 있는 모양이다. 커피 드립, 시음 하는 걸로 봐서는 커피를 아주 맛있게 정말 이게 커피구나 하는 느낌이 올 정도로 커피를 이렇게 제조하는 그런 분들이 커피 챔피언이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뭐 지난 해에 있었던 행사지만은 뭐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금년에도 뭔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실치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을 아시는 구독자가 계시면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이제 그 캠페인의 포스터죠. 예, 이게 대한민국 최초 커피 음용도시 139주년 기념 부산은 커피데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시가 이렇게 정해졌었고 장소도 정해졌었는데 이게 바로 해은일록이라는 그 고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커피를 끓이는 이제 커피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커피 알갱이들이 있네요. 예. 커피 잔이 있고 커피 스푼. 이게 부산 지방 중소기업 벤처기업청, 부산광역시,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이렇게 주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커피가 뭔지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커피는 영어로는 커피죠. 커피. 그리고 한자로 쓰면 가베. 일본을 80년대인가 이렇게 80년대 말쯤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 커피숍 앞에 이 배너 광고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저게 가베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커피를 가베라고 쓰고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뭐 한자로 차용을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제 커피 발음을 못해요. 일본은 어 발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 발음도 못해요. 뭐 삐 발음은 있는데 커피 하면 또 이상하죠 오히려. 그리고 코삐 코 그래서 일본 애들은 고히라고 말합니다. 고히 커피를 고히라고 그래요. 코 이빨 이고 다싸이 하면 커피 한 잔 갖다 주죠. 예. 커피차 또는 커피 음료, 커피 비버리지는 커피나무 열매 씨, 커피 빈이죠. 예. 콩같이 생겼으니까 커피 빈이에요. 그 열매 씨를 볶아서 가루로 낸 것을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또는 증기로 우려내어 마시는 쓴맛이 나는 짙은 갈색의 음료다. 진한 갈색 탁자 위에 뭐 그런 그 노래가 있죠.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게 바로 커피예요 지금. 자, 색이 어둡고 진한 갈색이니까 어둡죠. 그다음에 쓴 맛이 있어요. 커피 좀 쓰죠. 처음 커피를 경험할 때는 정말 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쓴 것은 왜 맛이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입에 딱 이렇게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 씁쓸한 그 커피 맛이 아주 뭔가를 자극하는 듯한 것이 또 카페인 성분이 있으니까 약간 뭐 그런 자극 효과가 있죠. 커피도 많이 마시면 이제 중독이 됩니다. 바로 이제 제가 바로 커피 중독자예요. 자, 약산성의 커피는 주로 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인간에게 자극 효과를 준다. 예. 그래서 커피를 딱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젠가 한번 커피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한 3일 동안은 그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커피 중독도 중독성이 강하다. 물론 뭐 마약에 비해 보면 뭐 강한 건 아니지만은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전 세계 뜨거운 음료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 아마 커피가 제일 많이 팔릴 겁니다. 뭐 우리 주변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커피는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가 되고 제공이 된다라는 얘기죠. 에스프레소, 카페라테, 그다음에 캔커피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아메리카노, 쓴맛을 가리거나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탕, 우유, 크림 등을 첨가를 하죠. 네. 우유나 크림 이런 걸 넣은 것은 글쎄 뭐 라떼가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요새도 설탕을 이렇게 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다방에 가보면
그 커피 그 다방에 레지가 있죠. 레지가 뭐 또 이 손님 들어오면 옆에서 이제 온갖 그 이제 아양을 떨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쫙 끓여오면은 쓰다라고 해서 이제 설탕을 그냥 대여섯 스푼 이게 숟가락으로 그냥 퍽퍽 퍼갖고서 그냥 완전 설탕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서는 그게 커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 믹스 커피는 그것도 잘 마시지만은 어, 그게 아닌다면은 이 이제 커피 이제 설탕을 넣지 않는 그런 아메리카노 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마시죠. 쓴맛이 있어야 조금 씁쓸한 것이 커피 마시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쓴맛을 가리거나 예,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탕, 우유 이런 걸 넣는다라는 얘기죠. 자, 커피 원두는 소말리아 해안 중 해안에서 중개인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고원의 예멘인이 조달하여 예멘에서 재배를 했고 16세기에 이 음료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나중에 유럽으로 전파가 됐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커피가 이렇게 쭉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됐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본 겁니다. 2018년 기준으로 브라질은 세계 커피 원두 생산량의 35%를 생산하는 주요 커피 생산국이 됐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중국에 보면 그 아편 전쟁이 있었는데 커피 전쟁은 없었나 모릅니다. 자, 엄청난 커피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농부들은 그냥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참 보면 그 아이러니죠.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은 빈곤한데 그거를 이렇게 팔고 또 수입을 해서 또 가공을 해갖고 탁 파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돈을 버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자, 커피 산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커피 재배와 물 사용을 위한 토지 개간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지적을 하고 있다. 예. 커피 재배를 하다 보면은 또 그 물을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토지도 또 개간을 해야 되니까 뭐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수 들이붓는 거보다는 커피 재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원을 보겠습니다. 커피라는 단어는 커피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의 남서부 카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커피의 아랍어 명칭 까우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랍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까우아인가 봐요. 참 정말 아랍 문자를 보면 이게 글씨인지 뭔지 또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그 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랍어의 까우아는 뜻이 배고픔을 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언젠가 제가 그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이제 교수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점심은 못 먹고 강의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배는 고프고 그러면 믹스 커피를 한 두 잔 정도 타서 마시고서 들어간다고. 이게 이제 그 허기를 좀 채워주죠, 사실은. 예. 저도 그래서 가끔 그 배가 고플 때가 먹습니다. 예. 자, 아랍어 까우아는 오스만 투르코 카베로 흘러들어갔고 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베로 흘러들어갔고 거기서 유럽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흡수를 했다. 이탈리아는 카페, 불란서만도 카페, 독일 말도 카페, 영어로 커피. 예. 뭐 내내 다 비슷비슷하네요. 예.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는 이제 커피를 그대로 이제 발음을 해서 커피라고 쓰죠. 영어 커피에서 온 거예요. 뭐 카페나 뭐 이런 거는 카페는 커피라고도 커피 파는 집을 카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자, 개화기 당시에 한자로 가비 혹은 가베다, 가베차, 가비차 등으로 사용하거나 원은 그대로 코피로 사용을 했다. 코피가 아니죠. 커피죠, 사실은. COFFE는 커피예요, 커피. 근데 코피는 아니에요. 어하고 어하고는 발음이 다르죠. 저것은 발음을 못하는 일본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적인 문서들에는 커피, 가베, 신문 등지에서는 코피, 가피차, 양차 등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검은 색깔과 쓴맛이 탕약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또 서양에서 왔다라고 해서 양탕국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양은 서양에서 들어온 뜻이죠. 그다음에 탕은 우리 탕약 있죠. 그 이제 한약 그러니까 탕약이죠. 이게. 그래서 그 탕국이라고 양탕국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다는 표현 커피 브레이크는 1952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1952년에 처음으로 커피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 세미나라든가 그다음에 뭐 심포지엄,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행사할 때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걸 커피 브레이크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뭐 그 시간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든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뭐
오렌지 주스를 마시든, 그리고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통상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 포트라는 용어는 1705년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커피 포트, 우리가 통상적으로 커피를 이렇게 타갖고서 따뜻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는 옛날에 마오병이라고 그랬죠. 예. 마오 그것도 그 일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끓이기 위해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 그걸 커피포트라고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커피포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커피포트랑 동일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커피포트라는 용어는 1705년에 세계사적으로 처음 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커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어, 부산 쪽에서 이제 참 커피 음용 기록이 있다라고 한 그 시기도 보면 대체적으로 1890년 전후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커피 역사로서 처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문헌상으로 1895년 을미사변으로 인하여 고종이 악원 파천을 이제 하는데, 글쎄요, 이 을미사변 때문에 악원 파천을 했나요? 뭐 그때 당시 뭐 상황이 그랬으니까 하기사. 고종이 이제 악원 파천하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나라 국왕이 다른 나라 공관으로 가갖고서 거기서 1년 넘게 거기서 직무를 받죠. 참 이게 무슨 망명정부도 아니고, 참 고종 참 정말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진짜. 자, 이 무렵 서울 중구 정동에 손탁 호텔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커피하우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일본을 통해서도 커피가 전파가 됐다. 러시아 애들도 커피를 마셨겠지만 일본 애들도 커피를 마셔갖고서 이제 그 커피가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 후 일제시절 근대적 의미의 다방이 많이 생겨 일본인, 그다음에 몇몇 지식인과 문학가들이 출입을 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다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다방에 앉아갖고서 그 문학인들이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그런 그 배경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때 당시에 가서 세상을 개탄하고 하려면 다방에를 가야지 그런 얘기가 됐겠죠. 그리고 다방은 또 사업적으로도 또 그 만나는 장소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도 복지다방에서 만나자, 아니면 무슨 세전다방에서 만나자, 아니면 독수리다방에서 만나자,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방에 가고서 이제 그 이제 상대방을 기다리는데, 특히 이제 여학생을 기다릴 때는 한 30분씩 이제 그러다 이제 바람맞고 호탕 치는 경우가 많이. 글쎄요, 한 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청량리에 있는 다방이었는데. 근데 그때 왜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방에 얽힌 사연이고요. 26번 보겠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군용 식량에 포함되어 있었던 인스턴트 커피는 우리나라 커피 문화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때는 사실 인스턴트 커피 마셔보니까 쓰니까 다 버리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커피에 이렇게 익숙해져 갔던 거예요. 그 후에 커피 믹스, 커피 자판기가 등장하는 등 커피의 대중화를 이루었다. 네. 지금 커피 믹스 엄청나게만 팔리죠. 사무실마다 커피 믹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자판기가 80년대 나왔죠. 네. 제가 LG를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LG 산전, 금성 산전으로 이제 그게 갔지만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 자판기를 보고서 국산화를 하는데, 물론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얘기인데, 커피 자판기 앞에 문이 열리잖아요. 이제 열쇠로 따면은. 그런데 그 문짝이 무거우니까 그 문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든가, 막 이제 찌그러진다든가, 이제 장식이죠. 장식. 문을 이렇게 그 본체와 그 앞 문짝을 갖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장식이 있죠. 그게 이제 망가진다든가. 그 다음에, 커피잔이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담겨지니까 이게 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잔을 만드는데 물이 새니까 거기다 이제 초를 매겨 갖고서 커피잔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별의별 이제 생산 기술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 생산 기술 담당을 했던 어, 그 선임 이제 기좌라는 그 직책을
양기좌 그랬는데 그 양기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선임 그 기자였어요. 양기좌는 그 커피 자판기를 직접 이렇게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신입사원이었겠죠. 근데 문짝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커피에 초를 먹여갖고서 커피잔에 초를 먹이면 또 미끈미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참 그 잔에 커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도 입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해갖고 지금의 커피 자판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국산화가 돼갖고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야 그거 뭐 그런 것도 못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지금 완전한 커피 자판기를 보면서 하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 커피 자판기를 제조를 하던 사람들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거치고 생산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런 그 기술 발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는 원두커피 전문점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예. 1999년에는 스타벅스가 국내 진출을 했고,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연 곳을 기점으로 해서 커피빈, 그렇죠. 커피빈 있죠. 파스쿠치 있습니다. 저는 엔젤 인 US인 줄 알았더니 엔젤 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홀리스 커피 있죠. 에디아도 있습니다. 탐앤탐스 있죠. 지금은 아직 그런 그림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2000년대 초반에는 그 탐앤탐스에 딱 들어가면은 두 남녀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키스를 하는 그런 이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 벽면을 그걸로 장식을 했죠. 아주 보기 좋았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브랜드들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 브랜드인데, 이름이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 커피 브랜드 엄청 많죠. 요새 보면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열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정말 그야말로 한 집 건너 두 집이 커피숍인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도 다들 우리가 친구들이 모여서 야 저렇게 커피숍이 많은데 장사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자꾸 생기는 거 보면 장사가 되니까 생기는 거겠죠. 예.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커피숍 전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폭발적인 커피 전문점의 증가로 현재 서울은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최고의 커피숍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참 정말 대단한 한국 사람입니다. 커피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1,5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예. 이게 1,000원이었었는데, 1,5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테이크아웃 전문점. 요 안에 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테이블이 세 군데? 네 개 정도 있네요. 테이블이. 그래서 이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 인원이 제한적이니까 다들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가죠. 예. 저도 여기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친구들 보면은 가서 이제 안에서 커피를 한잔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커피숍 이름이 착한 커피예요. 네. 자, 구로 디지털 1단지 내에 있는 착한 커피입니다. 아주 저렴하고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예쁜 사장님이 있죠. 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여기 한번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라비카라고 돼 있죠. 100% 아라비카라고 돼 있네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아라비카고 나머지 30%가 로부스타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라비카는 카페인 함유율이 1% 정도 되고 로부스타는 2에서 3%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노 통상적으로 이제 저는 저걸 마셔요. 저희 더운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걸 아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뜨아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참 재미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떼가 있는데 카페 라떼. 저는 아메리카노가 좋아요.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순간도 그걸 마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온 착한 커피 예쁜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커피를 저는 진하게 마시질 못해요. 그래서 이걸 물을 아주 몇 배 희석을 시켜갖고서 숭늉 마시듯이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일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가 있죠. 에스프레소. 제가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취급을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매월 11월이 되면은 그 독일 듀셀도르프에서 그 메디카라는 의료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뭐 부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시 동이 뭐 수십 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거 한 열댓 개 붙여놓은 것이 이제 이 메디카 전시회인데, 이제 이제 여러 그 이제 거래 업체 내지는 이제 그 거래 관계를 트기 위해서 이제 부스를 방문하죠. 이제 어느 한 부스를 갔어요. 이게 이태리 업체입니다. 그 이제 CPM이라고 무릎 관절을 다쳤을 때 수술을 받고서 이제 회복 재활 훈련할 때 쓰는 그 기계입니다. 이게 거기다 다리 무릎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이제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죠. 어깨에 뭐 숄더 CPM도 있습니다. 니 CPM도 있고. 근데 이 업체가 바로 그 이 CPM을 만드는 그런 그 회사였어요. 이제 가서 딱 앉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이제 좋아한다는 말은 들었던 거는 같은데, 이제 앉아갖고서 이제 어디서 왔냐, 뭐, 나 한국에서 왔다, 뭐, 얘네들 제품 관심이 많아갖고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다오. 뭐, 그러면 뭐, 카달로그니 뭐 이런 거 갖고, 막, 그, 이태리 영어, 아주 이게 한국 영어 콩글리시라고 그러지만은 이태리 영어 정말 참, 그 영어도 보통 영어 아니야, 정말. 아주 그 특유한 이 발음과 이 억양이 있어요. 완전히 거기는 전 세계 이 온갖 종족이 다 모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영어를 하는데 다 영어예요. 영어인데 나라마다 종족마다 그 특유한 그 발음이 있어갖고 정말 온 세상 영어를 다 거기서 들을 수 있죠. 그만큼 세계화가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커피 아주 뭐 음료수 뭐 마시겠느냐고 그래서 커피 달라고 그랬더니 뭐 커피를 쭉 얘기하면서 에스프레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거나 마시면 되겠지 하고서 이제 좋다고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에스프레소를 가져왔는데 무슨 뭐 간장종지보다도 작은데 이렇게 쫙 새카만 그 액체 커피를 갖고 왔더라고요. 또 참 그때는 그걸 또 한 모금을 이렇게 툭 털어가면서 엄청 쓴 거 있죠. 그래서 물을 갖다 주길래 이제 물을 이제 마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커피에 대한 추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이렇게 좀 희석이 돼갖고. 네, 어찌됐든 뭐 커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자, 구로 디지털 1단지에 있는 이 커피, 이 착한 커피 맛있어요. 좀 아시는 분은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와서 커피 한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커피데이 어떤 날을 놓고서 커피데이라고 제가 해서 그 내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커피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 물론 이 커피에 관련된 그 정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정리해 갖고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건 뭐 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 갖고서 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커피 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드렸는데, 어느 정도 커피에 대한 그 이해가 물론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